암수술 체험 자서전. 암수술 시작인가 끝인가. 저는 노래를 만들기도 하지만 노래를 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공연이 있어서 공연장을 갈 때면 나만의 철칙을 다짐합니다. 공연 장소 반경 5km 이내에서는 무대의 표정을 똑같이 유지하자. 어렵다면 반미소로 일관하자.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즐겁게 보이려는 컨셉을 다짐하곤 했는데요. 정작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라며 뒤늦게 반성해봅니다. 수술에 큰 변수는 없었고 마취가 풀려가면서 목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입원입니다. 그동안 태어난 척 지내왔었는데 막상 병원에 발을 들이려 하니 마음이 고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정책상 입퇴원일만 주차가 무료이고 그 외에는 유료인 관계로 택시를 타고 병원에 오려 했습니다만 동서가 운전을 해줘서 편안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참 이상하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졸음이 쏟아져서 연실 잠만 잤던 게 조금 미안했네요. 수술이 27일인데 이틀 전 25일, 그것도 성탄일에 입원을 하라는 이유를 특별히 듣지를 못했네요. 수술 하루 전에 입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싶었습니다. 특별한 검사는 없었습니다. 27일 0시부터 물도 안 되는 금식, 아침 9시 수술실 입실 예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보호자 유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병원 측은 보호자가 있어주길 원합니다. 병명에 따라 수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갑상선암 그리고 임파선 전이 관련 수술의 경우 수술 후 병실에 돌아왔을 때 혹시라도 모를 침대 낙상 위험 방지를 위한 보호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수술 시간에는 굳이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요즘같이 각자가 바쁜 마음의 세상 속에서 보호자 필수 동반은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는 제 가족들도 그렇고 직장 동료도 그렇고 최소 3-4시간 정도 또는 하룻밤을 상주 보호자로 있어주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케어해 주시는 보호자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신 분들 괜히 주눅들지 맙시다. 결론은 없어도 된다입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그냥 멍 때리고 누워서 음악 듣고 있다 보면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저의 경우는 갑상선 전절제, 임파선 전이 부분 똥째로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로봇 수술, 다빈치 수술은 권유를 처음부터 받지도 않았습니다. 27일 08시 40분쯤 수술실 이동 도와주시는 분이 오셨고 수술 대기실에서는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들어갑니다. 별일 없을 거고 수술 잘 돼서 나올게요. 이름과 생년월일 말씀해주세요. 들어가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경험이지만 수술실 들어갈 때마다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이생과 이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근식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그리고 잠시 잠을 자는 시간으로 치부해 두신 것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목을 통하여 가스로 마취가 됩니다. 안내말을 듣고 눈을 뜨니 수술은 끝난 후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보호자 자리를 지켜주겠다던 음악 동료가 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사실 고맙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활짝 웃어주고 싶었지만 마취가 덜 깨어서 표정 짓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선택사항인 무통주사가 있는데요. 거의 10만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력 추천합니다. 고통 없이 잘 넘어갑니다. 몇 해 전 담낭에 염증이 생겨서 제거 수술을 받았을 때도 그랬었는데 무통주사 꼭 신청하세요. 수술날인 27일 저녁 주치의 회진 있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에 더 이상 뭘 물어볼 게 있어야죠. 말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밝은 표정과 두 손을 합장하여 감사의 표현을 배가시켰습니다. 밥 먹고 자고 싸고
링거 맞고 자고 싸고 또 밥 먹고 걷고 SNS 보고 또 자고 싸고 먹고 자고 회진 나오시면 형식적이라도 억지로라도 웃으며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원 날이 되었네요. 여기가 붓기 시작했어. 27일 날 했으니까 28, 9, 10 수술 4일째. 다른 데도 검색해보니까 이 붓는 게 정상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붓는다는 거는 나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목소리도 다운되고 이게 뭐 나아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려움증이 시작되면 상처가 다 아물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믿습니까? 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얼음찜질 좀 계속 해주세요. 얼음찜질.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한다고 건강한 몸이 빨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세요. 무서워? 웃으세요. 이래도 흘러가고 저래도 흘러가고. 수술 후기, 입퇴원 후기라고 정작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우리나라에는 화병이라고 있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버릴 수 없는 상대의 압박. 하고픈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슴속에 끙끙 앓는 현상들. 특히 무엇 때문에 라는 본질로부터의 회피의 말투들. 너 때문에, 돈 때문에 등등. 어떤 환경이든 금방 적응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평을 질책하는 마음가짐, 화병을 더욱 배가시키고 결국 통상 스트레스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암 발병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각자 생김이 다르듯 생각도 결과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원 생활을 거의 해보지 않았지만 누구나 똑같듯이 나의 능력 밖의 일을 상부의 지령에 의해서 해야만 할 때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결론도 괜찮았는데 상사 또는 상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나를 저격한다면 마치 이래도 까이고 저래도 까이는 결과인 상황,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겠죠. 남을 기준으로 탓을 하며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뻔뻔할 필요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고 최대한 노력을 한 것은 또 이렇고 등등 인정합시다. 나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충고를 해주는 사람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바로 인정하고 실수로 상대를 아프게 했다면 바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면 세상이 평온해지고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은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느끼는 것은 항상 자신입니다. 그 어느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의 맘대로 안 돼서 하는 말 중에 더러워서 못 살겠다라는 화풀이 말들이 있죠. 더러운 꼴이라고 느끼시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두세요. 더러운 꼴을 바꿔주려면 더러운 꼴을 당하면서 도와주면 되겠지요. 하지만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듯이 더럽다는 기준은 과연 뭘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고 챙겨주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응원하여 주십시오. 관심은 있으되 챙겨주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 상대를 그 자리에 두십시오. 평론조차 하지 마십시오. 비교 평론하는 순간부터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양희은 누님이 부르신 제가 만든 노래 참 좋다. 노랫말을 살펴보면 모두 다 감사 덩어리 글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표현하지 않은 단어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글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상을, 환경을 마음속으로 취하는 순간서부터 감정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야, 죽이네. 쭉 때려요. 면역성 결핍. 나는 왜 암에 걸렸을까? 음주와 흡연을 하여도 어떤 이는 90 넘게 장수하셨다 등등. 이런 걸 보면 암에 걸릴 확률의 원초적인 것은 내 몸 속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 기초적인 주유를 해야 하고 정기 점검 등을 통해서 교환할 것들을 바꿔주고 하듯이 내 몸 속도 살펴줘야 하는데 살피는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인 듯 싶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하듯 한겨울에 패션과 유행이라고 얇은 옷만 걸친다면 아파질 확률이 많겠죠. 자체 치유 능력의 한계치를 넘으면 병이 납니다. 먹자.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젊음의 혈기를 믿고 몸이 받아내고 회복될 시간도 없이 과도한 육체적 일을 했더니 결국 부하, 과부하가 생겨버렸습니다. 면역성 결핍인 거죠. 몸이 힘들면 당연히 쉬어야겠지만 현대사회의 필수 구비 조건, 돈 때문에 휴식도 없이 선택해야 하는 일들, 몇백만 원 벌자고 암이라는 놈을 두고 딜을 해본 꼴이었습니다. 드디어 2023년도는 지나고 24년 1월 1일 지금 시간은 7시 27분. 먹어야 살아. 먹어야 돼. 그래, 먹자. 제 몸은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염증이 과하게 생긴 담낭을 제거 수술한 후에 그때부터라도 식생활 습관, 환경을 조절했다면 갑상선 암, 임파선 전이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발을 헛디뎌 빠졌던 늪을 다시 빠지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무슨 생각으로 내 몸을, 무슨 믿음으로 내 몸을 그렇게 혹사시켰을까요? 바보였습니다. 자체 치유 능력이라는 말만을 믿은 것뿐이지 자체 치유를 할 수 있는 내 몸을 위해 나는 내 몸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 몸속의 건강한 세포를 위해서 조금만 더 생동감 있는 웃음과 조금만 더 생동감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한 오늘, 또 오늘,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보겠습니다. 자그마한 기쁨이 있다면, 자그마한 즐거움의 상상이 있다면 뻥 튀겨보겠습니다. 또 뻥 튀겨보겠습니다. 뻥. 보험 보상 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세브란스는 보험 접수 대항하는 장소가 병원에 따로 있어서 쉬웠다라는 블로거에 글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산병원에는 없었습니다. 입원을 하자마자 보험 서류들을 미리미리 신청하라는 블로거들의 말씀들도 있으셨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보험 코드가, 암 코드가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자꾸 말을 듣는 상황에서 특히 연휴도 끼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의 사인을 받기도 편치 않아서 사실 몇 번 시도해보다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퇴원 후 첫 외래 진료 때 보험 청구 준비 서류를 한꺼번에 발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병원마다 그들만의 쓰는 제목들이 조금씩 다르더군요. 보험 청구 준비 서류는 이렇습니다.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진료비 계산서, 세부 내역서, 입원 상세비 내역서, 신분증 사본, 입금받을 통장 사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술 전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족 및 지인분들의 근심 어린 덕담들 그냥 패스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무엇이 좋더라 하며 챙겨주는 내용들 그냥 패스하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잘 살아오신 증거입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두 번째, 암은 곧 금방 죽을 병이 아닙니다. 치료자는 의술이 없는 제 자신이 아니라 전문 의사입니다. 세 번째, 자체 치유 능력, 자체 소생 능력을 꼭 믿으세요. 약은
성분이 강합니다. 치료제라고 하지만 그 치료제도 몸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더 이상 치료제가 아닙니다. 네 번째, 자동차에게도 깨끗한 주유를 해야 쌩쌩 달립니다. 내 몸에게도 죽은 재료로 만든 가공품보다 살아있는 신선한 먹거리를 채워주세요. 근대화 이전, 산업혁명 등등 그 이전의 원시시대 때 먹었던 그런 신선한 먹거리들 말이죠. 모쪼록 저와 같은 병명이신 분들 또는 암 관련 병이 생기신 분들, 암은 곧 금방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5천여 암세포들이 생겨났다 죽었다 한답니다. 암 걸렸다고 누구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갖지 마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어린 새싹의 본성을 돌이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의 기준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직도 목 상태는 썩 좋지 못합니다. 감사한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동감 있는 내 몸을 위해 즐거운 상상과 행동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2일